980년에 아이슬란드의 바이킹들은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발견합니다. 빨간 머리의 에이리크는 살인을 저질러 육지에서 추방되는데 발견한 섬을 녹색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그린란드로 불렀던 이유는 혹독한 얼음 땅 끝까지 가보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도 종단을 하려면 50일 이상 걸리니 그 당시에는 주변 녹색 땅만 봤겠죠. 또한 실제로 빙하로 덮여있지 않은 남부 해안지대는 800년부터 1300년의 중세 온난기에는 녹색으로 넘쳤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킹하 계곡에는 이 섬의 유일한 산림이 있고 나르살루크, 아크와 같은 수목이 자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에이리크는 아이슬란드로 돌아와 그린란드로 식민을 할 동료를 모집해 985년에 25척의 배로 출발해 14척이 도착해 그린란드 남서안, 현재의 카시아루스크 부근에 최초의 정착지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서기 1000년에는 에이리크의 아들 레이프 에릭슨이 빈랜드를 발견합니다. 덧붙여 이 정착지 유물에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에 의해 1000년경에 거주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10세기 이전에도 그린란드의 거주자는 존재했습니다. 게놈 분석에 의하면 약 4000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그린란드로 고대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주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콕시대 유적의 대부분의 발견은 디스코베이 주변에서 이루어졌으며 도센 문화는 서해안과 동해안 양쪽에 그린란드 연안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 인디언과 가까운 친척으로 여겨지는 정착민의 이주가 여러 차례 걸쳐 있었고 그 후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이 마지막으로 칼라리트가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도센 문화 이후에는 그린란드는 꽤 오랫동안 무인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200년경부터는 툴레 문화가 서방에서 퍼져온 것으로 판명되어 툴레 문화는 사냥을 중심으로 극지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이 툴레 문화의 민족은 현재 이누이트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툴레 문화의 사람들은 12세기에 바이킹을 만났다고 생각되지만 두 문화가 교차한 흔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남긴 문헌에 따르면 그들은 이 민족을 스크렐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3세기에는 유럽에 해마에, 송곳니, 양, 물개, 대구 등을 수출했고 유럽에서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목재나 철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오는 교육선은 매년 운항되었으며 때로는 그린란드에서 겨울을 나기도 했습니다. 1261년에 그린란드 주민들은 노르웨이 왕국에 충성을 맹세하지만 1380년 노르웨이 왕국이 덴마크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1397년 노르웨이는 덴마크와 스웨덴과 함께 칼마르 동맹에 들어갔고 그린란드를 포함한 해외 영토는 이 칼마르 동맹의 영토가 됩니다. 14세기경부터 바이킹의 정착지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15세기 후반에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소빙기로 인한 항해 난이도의 상승, 노르웨이 선박에 의한 교육 독점에 따른 교육의 쇠퇴, 유럽에서 상하 유통에 따른 해우의 송곳니 가치의 감소 등이 꼽힙니다. 1521년 칼마르 연합이 분열되며 노르웨이 덴마크 왕국으로 다시 재편되었고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은 이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유럽과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의 주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북극공 그림을 왕실의 문장에 추가하기에 이릅니다. 이 무렵 덴마크 노르웨이의 선박은 유럽의 여러 나라의 선박과 함께 그린란드로 향하여 북극고래 잡이를 했지만 정식으로 재식민지화 시도는 하지 않았고 17세기에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포경선이 그린란드 근해에서 어획을 했지만 정착지를 만드는 데는 실패합니다. 1721년 루터파 목사 한스 에게데가 덴마크 왕 프레드릭 4세에게 옛 노스인 식민지를 탐구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 에게데는 이 섬에 포교하기 위해 출발하여 노스인의 생존자를 찾지 못했지만 이누이트를 만나 갓 허브에 개척지를 설립하고 1724년에는 첫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1774년이 되어 덴마크는 왕립 그린란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그린란드의 통치를 일임시켜 이누이트와의 교육 독점을 성공시키며 당시 북극해에 진출 중이던 영국, 네덜란드, 미국을 그린란드 무역과 어업 활동을 막습니다. 1814년에 덴마크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어 스웨덴으로 노르웨이를 할양해야 했는데 이때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로 남겨졌습니다. 19세기 이후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그린란드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 일부 캐나다 이누이트는 그린란드로 이주하여 극지 이누이트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지역의 다른 지역에는 많은 이전 이누이트 정착촌의 유적이 발견되지만 19세기 중반 이전에 인구가 멸종되었습니다. 미국인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1880년, 1890년 두 차례 발견한 사항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의 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토 논쟁은 1917년에 미국이 덴마크령 버진 제도를 인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게다가 1905년에 스웨덴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달성한 노르웨이가 그린란드 영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덴마크는 그동안 통치란 이름뿐이었고 세계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그린란드에 주목한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왕립 그린란드 회사만으로는 영토 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덴마크 정부는 1912년 통치권을 박탈하고 1990년엔 민영화가 되어 그린란드 시민 소유의 주식회사가 되었지만, 이러한 역사적 경위에서 로얄의 이름을 딴 브랜드는 지속되며 지금도 냉수새우 판매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일본의 경우 단새우의 25%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1911년 섬에 랜딩이 도입되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고, 이 두 랜딩의 통합은 1951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누이트가 산업이나 정치적 세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1917년 이후 덴마크의 지배가 섬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노르웨이는 1931년 포경업자 할바드 데볼드가 그린란드 동부의 무인지대를 점령한 것을 지지하며 이곳을 빨간머리의 에일리크의 땅이라고 부르며 1933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지만 덴마크의 영토를 인정받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덴마크 본국이 나치 독일에 점령됨에 따라 그린란드는 독자성이 강해졌고, 1950년 남그린란드, 북그린란드가 통합되며 1953년에는 해외 군으로 승격되면서 단일 식민지인 그린란드 식민지가 수립됩니다. 그린란드인들은 이 시기가 돼서야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덴마크 본국이 유럽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경제, 관세 정책에 그린란드 주민의 불만이 커집니다. 그린란드는 유럽이 아닌 미국, 캐나다와의 무역이 많아 경제적 이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덴마크는 EC 가입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EC 가입을 하지만 그린란드는 반대표가 많았고, 이 때문에 그린란드는 자치권 획득 운동이 활발해져 결국 1978년에 자치를 승인받습니다. 이에 따라 1982년 EC 탈퇴를 의결하고 1985년 탈퇴했습니다. 본국인 덴마크가 가입되어 있는데 말이죠. 또한 같은 해에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지명을 덴마크어에서 이누이트어로 변경하고 그린란드의 깃발도 제정합니다. 독립운동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경제 문제도 있어 강하지 않았지만 이누이트 우회당 밑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구매에 대해 전략적으로 흥미롭다고 발언합니다. 그러나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9월 덴마크 방문이 전격 취소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의 배경에는 공항 확장공사 히토류 강산 개발에 참여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북극권 진출에 대한 견제입니다. 특히 레이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상인 쿠벤펠트가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자연자원부가 최대 주주인 중국 기업의 성화자원이 그린란드 미네랄즈의 주식을 인수해 그린란드에서 생산하는 히토류 가공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그린란드 총선거의 쟁점이 되었고, 1979년 이래 정권 여당으로 히토류 개발 추진파였던 시움트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변에는 대규모 유전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하자원 수입은 경제적으로 그린란드를 지탱하고, 주민들은 트럼프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쳤다라고 평가하며 덴마크로부터의 그린란드 독립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917년 미국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였던 미국령 버진 제도를 덴마크로부터 2,500만 달러에 구입한 선례가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그린란드 지역에 지정학적 관심을 보여왔으며 1946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대해 1억 달러 상당의 금으로 구입을 타진하며 이미 덴마크와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49년 덴마크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그린란드 내 미국 기지를 제거하려던 시도를 사실상 포기했고, 다음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 공군은 툴레가 소련에서 극지방을 가로지르는 위치와 선박으로 안정적으로 재보급할 수 있는 최북단 공항이라는 장점으로 1950년 덴마크는 미국의 툴레 공군기지에 건립 제안을 받아들여 1953년 나토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완성됩니다. 이 P2P 우주기지는 북미를 향해 발사된 ICBM을 탐지하고 추적하도록 설계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12 우주경보 비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의 3,000m 활주로는 연간 3,000편 이상의 미국, 캐나다 및 국제 항공편을 처리합니다. 툴레는 미국의 핵 보복 전략의 핵심 포인트며, 북극 상공을 비행하는 전략항공사령부 폭격기는 영국의 기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기경보의 위험이 적습니다. 방어적으로 툴레는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의 북동쪽 접근을 따라 폭격기 공격을 요격하는 기지 역할을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미국은 누크에 영사관을 개설했다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금 그린란드 소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주요 공항은 칸겔루스아크 공항입니다. 칸겔루스아크 코펜하겐선이 주요 노선이며 피오르드가 많아 섬 내의 도시를 연결하는 육로는 없습니다. 식량은 미국과 캐나다,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며 주요 수출품은 수산물입니다. 최근에는 관광산업과 함께 루비 등 광물 자원을 통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2009년 방위와 외교를 제외한 모든 자치권이 그린란드에 있으며 본국인 덴마크와는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어 독립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아 그린란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소유한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일원이지만 그린란드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나토에는 포함되어 있어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 안에 있으며 게다가 기후변화로 녹지가 많이 노출되면서 자원확보와 해양항로의 개척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 체제는 전면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